제 평생 자산 7억 원이 단 10개월 만에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루에 2,900만 원씩. 저는 숨만 쉬어도 적자였습니다. 텅 빈 80평 대형 고깃집 홀 한가운데서 저는 붉은색 적자 장부를 붙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정육식당 사장이었습니다. 고기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했던 제가 어떻게 이처럼 참혹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모든 비극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달콤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고, 화려했던 가게는 저만의 거대한 지옥이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혹시 내 실력이면 무조건 된다는 오만한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 피눈물이 담긴 이 고백이 당신의 노후를 파산의 벼랑 끝에서 구할 마지막 경고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경고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저는 고기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30년간 제 손을 거쳐 가지 않은 소와 돼지는 없었을 겁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제 눈은 번쩍 떠졌습니다. 이미 몸의 시계가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30년간 매일 아침 일했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고기 떼와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10년 된 트럭에 올랐습니다. 마포구 골목 어귀에 자리한 저희 가게. 철순의 정육식당. 15평 남짓한 공간에 테이블은 6개였지만 이곳이 제 평생의 성창이자 전부였습니다. 낡은 철제 셔터를 반쯤 올리고 들어서자 어제 닦아놓은 철판에서 풍기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장동 시장까지는 차로 30분 거리. 새벽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삼겹살을 골라내야 한다는 30년이 지나도 식지 않는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도매상 사장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정육 냉장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빼곡하게 걸린 고기 덩어리들이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한 덩이씩 육질을 확인했습니다. 기름층의 두께, 고기의 탄력, 선홍빛 고기의 선명함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손끝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이거 어제 들어온 거죠? 이쪽 목심 덩어리 말고 저 가운데 있는 걸로 줘. 도매상 사장님은 웃으며 최고 상태의 삼겹살 10근을 내주었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이 고기를 맛보면 분명 만족할 거야. 제 30년 경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내 영자 씨가 벌써 와 상추를 다듬고 있더군요. 고기는 잘 때 왔어요? 아내는 고기 상자를 든 저를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그럼에도 여전히 부지런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좀 쉬어요. 이 정도는 해야죠. 우리 가게니까.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7시, 6개의 테이블이 만석이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삼겹살 한 점을 입에 넣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사장님, 역시 여기 고기가 최고예요. 다른데 못 가겠어. 그 말 한마디에 새벽부터 쌓인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저와 아내의 땀과 정성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밤 11시, 금고 열쇠를 꺼내 낡아 해진 통장 하나를 열었습니다. 표지 안에는 4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겠죠. 아내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니까. 상암동 아파트 24평. 두 아들을 키워낸 이 가게. 그리고 지금 금고 안의 4억. 이 모든 것이 제 성실함의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성실하게 살면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큰아들 현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아들이 태블릿을 켜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저 골목에서 삼겹살만 파실 건가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자격지심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이 실력으로 왜 15평에 갇혀 있지? 아들이 태블릿 화면을 제게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세련된 대형 고깃집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은은한 조명, 넓은 홀. 마치 예술 작품처럼 플레이팅된 한우 접시들이었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월 매출 1억이라는 숫자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저 식당들 고기 맛은 아버지 발끝도 못 따라와요. 제대로 된 번화가에서 아버지, 이름 걸고 한번 해보세요. 이건 기회예요. 아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30년간 억눌려 있던 더 큰 성공에 대한 허기가 꿈틀거렸습니다. 내 실력이면 더 큰 곳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오만한 욕심이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드는데?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7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증금, 최신 인테리어, 초기 운영비까지 포함해서요. 마곡 신도시의 80평짜리 최적의 코너 자리가 나왔어요. 7억이라는 숫자에 숨이 막혔지만 이상하고 달콤한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아내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7억이라니.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 능력에 맞게 살아왔잖아요. 위험한 짓 하지 말아요. 제발. 아내는 제 손을 붙잡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들이 보여준 화려한 사진들과 월 매출 1억이라는 마법 같은 숫자가 가득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30년 동안 고기만 다뤘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빚까지 져서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 잘못되면 우리 갈 곳이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이 제 안에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금 4억에 아파트를 담보로 3억을 대출받으면 7억이 된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위험했지만 성공한다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모든 두려움을 덮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은행에 앉아 아파트 담보대출 3억 원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아파트에 빚을 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금고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4억이라는 숫자 위에 30년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승부다. 혼잣말을 하며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전율에 온몸을 맡겼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우미진 웨이전 오픈 당일 마곡 신도시 번화가 코너에 자리한 80평 가게 앞에 섰을 때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4억 원을 쏟아부은 인테리어는 제가 30년간 본 그 어떤 고깃집보다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때요? 멋지죠? 우미진, 소고기 본연의 참맛. 오후 5시, 정식, 오픈 2시간 전. 아들이 데려온 유명 호텔 출신 셰프가 주방에 섰습니다. 홀 매니저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예약이 벌써 22팀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파워 블로거 3명한테 초대장 보냈거든요.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첫 손님인 젊은 여성 2명이 들어서자마자 사진부터 찍기 시작했습니다. 셰프가 직접 최고급 한우 등심을 금박과 허브 장식으로 예술 작품처럼 플레이팅하여 내놓았습니다. 와, 대박! 여기 인스타 감성 미쳤다. 손님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골목 가게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는 순식간에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정이 넘어 아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매출이요. 480만 원 나왔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골목 가게에서는 일주일치 매출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SNS에는 우미진 후기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왔고 예약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장부를 펼쳤습니다. 월 매출 8,200만 원.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제 30년 실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월세 1,000만 원, 인건비 수천만 원. 그 모든 고정비가 문제될 리 없다고 저는 오만하게 착각했습니다. 오픈 2달째. 어느 화요일 새벽, 쓰레기장에서 역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어제 못 판 한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최소 120만 원어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되어 버린 돈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지난달 장부를 펼쳤습니다. 폐기 처리한 금액이 무려 480만 원. 30년간 고기 한 점 아껴 살아온 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낭비였습니다. 오전 11시 출근한 셰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 고기들부터 소진해야 합니다. 색이 약간 어두워졌지만 맛에는 문제 없어요. 셰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이 등심은 색이 변했어요. 손님들은 색깔부터 봅니다. 이거 내놓으면 SNS에 바로 올라가요. 30년 경력의 내 판단을 젊은 셰프가 무시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철학이 한순간에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으로 전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 직원 회의 후 급여 명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 달 인건비 총액이 4대 보험까지 2,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월세 1천만 원, 인건비 2,400만 원, 전기세와 수도세 300만 원, 식자재비 평균 3천만 원, 고정비만 6,7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셰프와 긴 대화를 나누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셰프님 말씀이 맞아요.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야 해요. 두껍게 썰면 안 돼요. 제 아들이 저 젊은 셰프의 편을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도 내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물었고 아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픈 넷째 달 화요일 저녁 7시 20개 테이블 중 겨우 4팀만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홀에 샹들리에 불빛만이 허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오늘 예약이 7팀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대출 이자 고지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이자가 250만 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마다 제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셰프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 달 말로 그만두려고요. 강남에 새로 오픈하는 곳에서 제안이 왔어요. 그의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셰프 없이 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주일 후 셰프가 떠났고 저는 주방에 직접 섰습니다. 제 방식으로 내놓은 고기를 보고 손님들은 사진이랑 다른데요 라며 실망했습니다. 그달 말 매출이 2,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출 합계 5,200만 원. 매출에서 지출을 뺀 숫자를 계산기로 두드렸습니다. 마이너스 2,9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없어진다. 소리내어 읽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은행 통장 잔고가 8,700만 원이었습니다. 석 달이면 바닥난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을 찾아갔지만 추가 대출은 어렵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5천만 원 가능합니다. 월 이자는 5%입니다. 5천만 원에 월 250만 원의 이자. 사채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월세와 급여를 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5천만 원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깊은 수렁에 발을 담근 것 같았습니다. 사채로 받은 돈이 들어온 지 이틀 후였습니다.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니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앞 테이블에는 제 가방에서 꺼낸 사채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월 이자 250만 원이요? 미쳤어요. 아버지. 아들이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얘가 데려온 셰프놈이 떠나서 이 꼴 된 거 아니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잘못이라고요? 아버지가 옛날 방식만 고집하니까 망한 거잖아요. 그는 저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30년 경험을 무시당한 굴욕감과 파산의 공포가 한데 섞여 폭발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이 사업하자고 부추긴 게 누구야? 월 매출 1억? 그 헛소리 다 내가 한 거잖아. 아내 영자 씨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제발. 하지만 저와 아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아버지 잘 되시라고 한 건데요. 그날 밤 이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이 3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망쳤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30년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 이상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절 찾지 마세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내쫓았어.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파국의 시작은 결국 저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돈도, 가게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지만 아들만은 아니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까지 밀린 월세가 6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2억 원에서 공제하고 이번 주까지 가게 비워주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흘 후 저는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는 계약 해지 통보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4억 원을 들인 대리석 테이블과 샹들리에가 그대로였습니다. 4억 원이 단돈 2천만 원짜리 중고 주방 기계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셔터를 마지막으로 내렸습니다. 보증금 2억에서 밀린 월세와 위약금을 빼니 1억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3억 원은 그대로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책상에 앉아 상암동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모든 대출을 정리하고 나니 남은 돈은 2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7억 원이 10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사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3층 계단을 올라 강문을 열었을 때 아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짐을 풀었습니다. 정리를 마친 저녁,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7억이 다 날아갔어. 입 밖으로 나온 말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익숙한, 하지만 많이 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현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살이 빠져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안으로 들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망쳤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욕심이 아버지 인생까지 망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일어나라.
현우야.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두 팔로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다 아빠 욕심 때문이었어. 아들이 제 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끓인 라면을 세 식구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맛있다. 아들이 말했고, 저도 아내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의 라면은 7억짜리 한우보다 훨씬 달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해봐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억, 아파트, 가게, 명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옆에 앉아 있는 아들만큼은 되찾았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거친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 감촉이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새 가게의 열쇠를 받던 날, 빌라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2층 구석 끝방이었습니다. 7평 남짓한 공간, 창문 하나, 낡은 싱크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 남은 돈 3천만 원 중 일부로 중고 가스레인지와 큰 솥을 샀습니다. 간판은 아들이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아빠와 아들 곰탕. 첫날 새벽, 아들과 함께 동네 재래시장에 나갔습니다. 정육점 주인에게 사골이랑 잡뼈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뼈를 넣었습니다. 최소 8시간. 급하게 끓이면 진국이 안 나와. 솥 뚜껑을 덮고 두 사람은 나란히 솥을 지켜보았습니다. 8시간 후, 뽀얀 국물이 가득 담긴 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국자로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입안에 구수한 진국이 퍼졌습니다. 점심시간,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공사장 일을 하는 듯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곰탕 한 그릇이요. 저는 뜨거운 국물을 뚝배기에 가득 담아 내놓았습니다. 손님이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뜨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진짜 곰탕이네요. 요즘 이런 국물 보기 힘든데.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도, 금박도, 인스타그램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끓인 뜨끈한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 매출은 4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계산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월세 내고 재료비 빼고 나면 우리 가족 먹고 살만해요. 이제 빚도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억을 벌 때보다 480만 원을 벌 때가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가는 돈보다 버는 돈이 많았고 무엇보다 옆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6개 테이블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80평 대형 식당 사장이 되려 했던 것이 욕심이었습니다. 저는 제 그릇을 몰랐던 겁니다. 지금의 이 7평짜리 곰탕 가게가 제 크기에 딱 맞았습니다. 숨만 쉬어도 1,000만 원씩 나가던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저는 7억 원이라는 평생의 재산과 아파트,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그릇은 80평의 화려한 고깃집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땀 흘려 끓이는 7평의 작은 곰탕 가게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에서 별이 빛났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이곳에서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진정한 맛, 진국전골을 되찾았습니다.